죽은 시체를 인공적으로 보존하는 법이 바로 미라 보존법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 있는 미라가 굉장히 유명하죠. 일단은 망자는요, 사망자들은 이집트에서 사막의 약간 깊은 구덩이에 넣어서 모래로 덮어서 매장을 했습니다. 근데 기후가 공기 자체가 너무나 건조하고 더운 모래 때문에 시신이 급속도로 탈수가 되고 수위가 썩기도 전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처리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미라로 시신을 보존을 하고 공들여서 사자를 미라로 만들어서 봉분을 만들어도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도요,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사막의 바람 때문에 무덤이 파괴되고 동물들이 돌로 막 파헤치고 시체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진흙벽돌로 만든 상부가 평평하고 옆이 경사진 무덤 마스타파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피라미드의 원형인데요. 현대 아랍어로 벤치라고도 하고 직사각형으로 된 묘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묘를 만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게 됨에 따라서 점점 더 큰 마스타파를 만들게 되었고, 지상과 지하에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고, 하나의 방에 죽은 미라를 일단 안치를 시켰고, 다른 방에는 생전에 미라가 쓰던 이 생전에 사자가 쓰던 귀한 물건들을 보존을 하였고, 높이는 한 5m 정도 되었고, 안쪽에는 매장실로 통하는 계단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왕조 파라오 중에서 석회암을 묘혈 무덤 구멍 바닥에 깔았고, 이왕조 때는 묘실의 내부 전면을 석회암으로 두르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돌로 된 피라미드는 사카라 지역에서 세워지게 되었고, 제3왕조인 조세르 시대에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서 바로 계단식 피라미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제3왕조 때 건설을 하게 되었고, 제4왕조 때 스네푸르는요, 세 개의 피라미드를 건설을 하였는데, 그의 건설 방법을 토대로서 이집트인들의 수많은 피라미드들이 건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스네푸르를 이은 쿠프 때부터 피라미드의 석조술이 발전을 하게 되고, 쿠프와 카프레와 멘카우레에 3대 피라미드가 세워지게 되고, 현재 카이로 교회에 있습니다. 카이로 교회에 있고, 쿠프의 피라미드가 가장 큰 대피라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이 대피라미드가 건설된 2000년 후에 5세기경에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해서 대피라미드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안으로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쿠프가 얘기를 하기를 자신을 위한 무덤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10만 명의 일꾼이 대피라미드 안에서 일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일을 했었고, 강에서 고원에 이르는 경사로를 만들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그리고 대피라미드를 만드는 데는 완공하는 데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남쪽면 230m, 동쪽 230, 서쪽 230, 북쪽 230, 그리고 무게는 700만 톤이나 되었고, 입구에서 내려가게 되면 상향 경사로와 하향 경사로가 있는데 정확하게 각도가 26도씩으로 딱 그렇게 정해졌다 그러고, 하향 경사로에서 끝쪽으로 첫 번째로 계획된 장례방이 있었는데요. 장례방은 지표면에서 약 300m 하부에 있는 제1번 방이었습니다. 제2번 방 장례방도 건설이 되었고, 바로 왕의 방이 아닌 왕비의 방이었고, 세 번째 방이 바로 파라오의 현실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왕의 방이었고 뚜껑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피라미드가 다른 피라미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두드러지고, 크기도 크긴 크지만 굉장히 두드러진 특색이 바로 천체창이 있었다는 건데요. 천체창은 1638년에 영국의 수학자 존 그리브가 안에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대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 박쥐들로 꽉 차 있고, 박쥐가 막 공격을 해서 총을 쏘면서 박쥐들을 쫓았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피라미드 안에 외부랑 통하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천체창이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왕의 방에 남북쪽 높이 현실의 남북쪽 높이 20cm, 그리고 폭 2cm 정도 되는 환기구멍이 있었는데, 그게 천체창이었고, 미국의 천문학자 트림블이 남쪽의 환기구멍을 보니까 기원전 2600세기에서 2400세기경 오리온자리 이 세 별과 천체장이 정확하게 조준이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비어있는 석관이 있는 공간 중앙자리가 비어있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왕의 방이 왜 비어있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진짜 파라오의 왕, 파라오의 즉 왕의 방인 현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인데, 정중앙에서 벗어난 것을 보니까 진짜 왕의 방이었으면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벗어난 것을 보니까 분명히 비밀의 방에 쿠프의 현실인 왕의 방이 따로 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이자 우주의 중심이었고, 이 신의 안식처를 정중앙이 아닌 곳에 안치시킨 것은 진짜 파라오의 무덤이 따로 있었다는 거고, 왕비의 방에는 푸른색 돌로 된 남자 조각상들이 이렇게 있었고, 쿠프의 대피라미드가 약 4600년경에 건설이 되었고, 모든 피라미드들이 다 도굴을 당하고 도난당하고 그렇게 다 파헤쳐졌는데, 파라오의 무덤, 파라오 무덤도 그랬었죠. 다 약탈을 당했었는데 쿠프의 대피라미드만이 도굴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력한 근거로는 쿠프의 현실이 왕의 방이 사실은 이게 도굴범의 약탈을 막기 위해서 눈속임을 한 거고, 그렇게 꾸민 거고, 왕의 방인 것처럼 꾸민 거고, 진짜 왕의 방은 다른 곳에 있었고, 고대 이집트에서 약탈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훔치고 막 파헤치고 그런 일이 많아서 왕의 무덤을 3-4개로 만들어서 진짜 무덤을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피라미드 속에도 분명히 진짜 왕의 방이 따로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피라미드는 무엇일까요? 피라미드는 장래용 복합 건물이었고, 완성했을 때 주변의 성곽과 부속 건물들을 같이 건설을 했었고요. 부속 건물이 나일강에 위치한 계곡의 신전과 피라미드 앞에 장례 신전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두 신전을 경사로로 연결을 했습니다. 피라미드 중심으로. 그래서 파라오가 죽게 되면 70일간 공들여서 작업을 하여서 미라로 70일 동안 그렇게 작업을 해서 만들고, 생전에 나일강 동쪽 왕궁에서 출발을 하여서 항구에 기다리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바로 태양의 배입니다. 태양의 배에 태워져서 많은 의식을 치룬 뒤에 파라오를 태운 배는 피라미드 앞에 계곡 신전에 도착을 하게 되고, 미라로 그렇게 만들어서 놓고 여러 가지 부장품을 넣어서 피라미드로 옮겼고, 안에는 현실 왕의 방이 있었고, 부속 공간을 안치했고, 도굴꾼들이 막 그렇게 파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가미의 장치들을 작동해서 그렇게 눈속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구를 봉쇄한 돌로 된 문으로 입구를 봉쇄를 하였고, 교묘하게 설계를 해서 못 들어오게 했고, 닫히면 절대 앞과 뒤가 구별이 안 되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어떤 도굴꾼들이 대피라미드를 약탈하고 건드리려고 했는데 입구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대 기하학의 요람이 이집트라는 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지식인들이 헤로도토스, 플라톤, 세르비우스, 클레맘, 알렉산드르 시실리의 디오도로스, 포르피우 등은 고대 이집트가 동시대의 타 문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도의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르비우스는요, 그 당시 나일강이 범람이 굉장히 자주 범람을 했었을 때마다 과거에 구획된 어떤 토지의 경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끔 범람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을 했는데, 이러한 경계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경작지를 선으로 구분하는 지혜를 쌓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하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하학이 생겨나게 되고요. 단지 땅을 재는 것이 아니고 하늘까지의 영역으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임의적으로 방위를 알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쿠프의 피라미드의 방위의 평균 오차가 굉장히 작은 오차가 나고 굉장히 간소한 정말 작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임의적으로 방위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방위와 방향을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미 다 읽었다라는 것이고, 건설했을 때 북쪽을 의미하는 용자리 알파별을 이집트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추와 조준을 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가 측량 장비로 사용된 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몇천 년 전부터 태양과 달과 별과 행성들의 운동을 세밀하게 관측하는 등 천문학의 고도의 지식이 발달되어 이미 천문학이 굉장히 정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력을 사용을 했고요. 그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나일강의 홍수가 일어나는 날과 큰 게 별자리인
시리우스 별이 1년에 한 번 동트기 직전에 나타나는 것을 정확하게 탐지를 했고 1년이 365일이 아니고 365.251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건설한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피라미드를 건설해서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태양 숭배가 목적이었고 각 모서리는 구름을 상징했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태양빛을 묘사를 하였고 피라미드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사다리였다. 어떤 천상계로 올라가는 사다리였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바로 피라미드가 태양의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사이로 태양빛이 비칠 때 종종 대피라미드와 각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대피라미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양 강선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내에 신비한 의식을 거친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죠. 선택된 사람들만이 신으로 변할 수 있었고 3일 밤낮을 그렇게 누워있게 되면 피라미드 안에 누워있게 되면 그들의 카가 뭐냐면 영입니다. 소울이 육을 떠서 정신적인 공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라미드는 바로 상부로 천상계로 향하는 비밀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자만이 신이 될 수 있었고 파라오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위한 신탁의 장소가 바로 피라미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국가 운명을 걸고 건설하고 온 인력과 그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폭군 파라오가요 수많은 노예를 부렸고 이스라엘인을 채찍으로 혹독하게 부리면서 그렇게 일을 시키고 심지어 큰 돌을 잘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컸잖아요. 큰 돌을 잘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여자나 아이의 피를 발랐다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굉장히 그렇게 땅을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막 범람해서 기하학이 발생됐다 하였죠. 근데 정기적으로 범람할 때마다 거의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파라오는 이 범람기 동안에 이집트 국민들이 굉장히 어떠한 어려움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건설을 하였고 건장한 인부를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게끔 하고 그렇게 힘을 그렇게 피라미드로 쏠리게 합니다. 그래서 돌을 캐거나 배에 싣거나 예정된 위치로 운반을 하였고 범람기가 끝나게 되고 물이 빠지게 되면 나일강 연변은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태종물에 의해서 그렇게 힘든 범람기를 거쳐서 비옥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 그 부분이 비옥한 땅으로 변해서 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그 당시 때는 중지를 시키고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하여서 다시 근데 다시 누구 땅, 여기도 누구 땅이었어요. 이렇게 이미 그렇게 구획된 기간이 그런 어떤 구획된 곳이 있었는데 범람 기간 동안 다 섞여서 다시 땅을 찾기가 곤란해지게 됨에 따라서 측량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기후가 안정되고 땅이 좋아지고 비옥한 땅에다가 기후가 안정되고 온도도 좋아지고 그렇게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여기서 다시 그렇게 수확을 해서 풍년이 들게 되어서 수확을 합니다. 곡식을 수확하고 다음 해까지 굉장히 풍족하게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사막의 굉장한 세찬 바람 때문에 창고를 견고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바로 피라미드에 그 곡식들을 저장을 했습니다. 창고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건설자는요, 피라미드를 이렇게 건설하는데 많은 공을 들인 사람들은 매우 큰 혜택을 받고 영예를 입었는데 원래는 파라오만이 미라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그 피라미드 안에서 어떤 태양을 숭배하는 피라미드 안에서 어떤 천상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보았는데 그 파라오가 아끼던 신하나 친족들 그 주변의 인근의 사람들한테도 그 피라미드에 건설에 이바지했던 사람들에게도 그 주위에 묘지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고 파라오에게만 제공될 수 있었던 장례 직기를 보장하고 미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주어졌고 영원히 먹고 막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음식물과 귀한 어떤 물품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피라미드 건설에 온 힘을 다 이제 씁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회와 정신
그들의 삶과 사회와 정신 모두가 결합된 결정품의 소산이었고,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집트인들의 성향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평온한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살고 살아가고, 그리고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사랑해 나가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짧은 기간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컸잖아요. 근데 죽음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야. 형 카르마가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삶과 삶의 중앙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로서 보았고, 죽음 또한 삶의 연장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00년의 역사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 등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을 그럴 기간에도 이 피라미드로 인해서 이 피라미드라는 건설과 이 공간과 또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라는 어떤 카르마를 수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사후세계 확실한 사후세계로 갈 수 있는 어떤 통로로 보았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그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 또 자유로운 소작인들이 있었죠. 소작인들은요, 작물의 대부분을 지주한테 내야 했는데, 일을 해서 지주한테 내야 했었는데, 나머지는 어느 정도는 사유화를 시킬 수 있었고, 절약한 작물로 사후에 가지고 갈 어떤 인형을 샀습니다. 인형인 우사티라는 인형이 있었는데,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가지고 갈 물건들과 인형과 일상용품들을 물물 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물품들로 물물 교환을 했었고, 화폐가 없었을 때의 시기였습니다. 이 이집트의 계급은요, 계급 사회는 파라오 가게가 있고, 파라오 가게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다 파라오였고, 나머지는 다 직업이 세습이 되었고, 업이 세습이 되었습니다. 직업이 세습이 되었고, 그들은 업을 부정하지 않고 업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파라오가 어떻게 왕이 되었냐, 파라오를 부러워하거나 예를 들면 파라오의 그런 스토리를 궁금해하지 않았고, 어떤 관료적인 모순을 타파해서 고관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그대로 업을 세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형 카르마는 짧지만, 사람의 삶은 하나의 한 사이클의 삶은 짧았지만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에 그렇게 성심을 하였고, 자신의 카르마와 어떤 임무에 충실하게 되면 사후 세계도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가 세계의 중심이야.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전 세계인의 사고랑 같아. 전 세계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해.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다시 어떤 그들의 사회생활상과 통치의 철학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어떤 시스템이었고, 이것을 건설해 나감에 따라서 제14왕조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은 13왕조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고, 대형 피라미드들은 사실상인 4, 5왕조 때 이미 대부분이 큰 거는 건설이 되었었는데, 4, 5왕조 때 건설이 된 것을 포함해서 이 피라미드의 황금기가 500년 정도 지속이 되게 됩니다. 500년 동안 피라미드의 황금기가 계속 지속이 됨에 따라서 지속이 되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서 파라오의 권력이 떨어지게 되고, 실질적인 지배자가 다시 다른 지배자가 나오게 되고, 지방의 제후가 등장을 하게 돼서 피라미드는 상대적으로 어떤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조직적으로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페의 신앙국은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경작지를 전용하는 대신 이제 피라미드가 힘이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미라를 어떻게 영구히 보존을 하지를 강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게 됩니다. 테페의 신앙국에서는요. 그래서 나일강의 서쪽 절벽 밑에 바위를 파서 현실을 만든 겁니다. 현실이 바로 왕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즉 서쪽 절벽 밑에 바위를 파서 왕의 방을 만들어서 매장을 시키고, 거기를 왕가의 계곡, 즉 왕비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실상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도굴이 되고 파헤쳐졌습니다. 일단은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